축구에서는 1년에 2번 이적 시장이 열리는데요. 여름과 겨울 2번의 이적 시장이죠. 그중 겨울 이적 시장이 최근에 끝이 나며 여러 선수들이 소속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했죠. 그럼에도 여러 팀들이 보강이 필요한 곳에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샬케에서 리버풀로 임대 이적한 오잔 카박입니다. 터키 국적의 카박은 터키 리그의 명문 갈라타사라의 유스 출신인데요. 17-18 시즌 18살의 나이에 데뷔한 이후 18-19 시즌부터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카박은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고 합류 이후 리그 15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 출전했죠. 특히 하노버와의 경기에서는 18세 11개월 7일이라는 나이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역사상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최연소 터키 선수 센터백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카박은 3월 분데스리가 이달의 루키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적하고 반 시즌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18-19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루키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죠. 하지만 팀은 강등을 당하며 카박은 샬케로 이적하는데요. 샬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인 카박은 11월 팬들이 뽑은 이달의 선수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샬케에서 팀의 부진과 함께 카박의 폼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리버풀은 이런 카박을 2020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링크가 났듯 지속적으로 주시해왔는데요. 결국 이번 시즌 3명의 센터백 자원이 모두 부상으로 초토화되며 임대 영입합니다. 임대로 100만 유로에 샬케의 요구 금액인 3천만 유로에 3분의 2도 안 되는 가격인 1800만 유로에 선택 영입 옵션이라는 리버풀에게 엄청 유리한 임대 영입을 해왔죠. 카박은 리버풀 임대 기간 동안 파비뉴와 함께 주전 센터백으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나이가 엄청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포텐셜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어 완전 영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버풀은 센터백 세대 교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리버풀은 오잔 카박 말고도 센터백을 한 명 더 영입했는데요. 바로 2부 리그 프레스턴 노스엔드의 벤 데이비스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험은 없지만 챔피언십 무대에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친 그는 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버풀의 센터백 유망주 반덴베르가 프레스턴으로 임대를 갔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리버풀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임대 이적한 미나미노 타쿠미입니다. 오스트리아 리그의 잘츠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던 미나미노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19-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아웃 금액인 725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영입된 미나미노는 리버풀의 세 번째 아시아인이자 최초의 동아시아 선수가 되었죠.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으며 리버풀에 입단한 미나미노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나미노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아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를 가게 되었죠. 랄프 하센히틀 감독은 마카세한 미나미노를 곧바로 핵심 선수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첫 경기부터 득점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사우스햄튼은 미나미노의 골에도 불구하고 2-3으로 패했지만 하센히틀 감독은 미나미노의 합류로 팀 공격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스날로 임대 이적한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아스날은 고주급자인 외지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려 했었는데요. 결국 2021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외질의 이적과 동시에 아스날의 최우선 목표였던 플레이메이커를 웨데고르 영입으로 보강에 성공했죠.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36차례 출전해 7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보낸 웨데고르는 지네딘 지단 감독의 요청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등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단 9경기 출전에 그쳤고 그 중에서도 4경기가 교체 출전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웨데고르는 아스날로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2021 시즌까지 단기 임대 형식으로 임대료 200만 유로, 한화 약 27억 원에 아스날로 임대 이적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한 제시 링가드입니다. 링가드는 18-19 시즌부터 부상과 개인사로 인해 부진을 겪었는데요. 이후 링가드는 19-20 시즌에도 계속된 부진을 겪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유로파 리그 1골, 카라바오컵 1도움을 제외하면 공격 포인트가 전무했는데요. 결국 링가드는 2019년 EPL 경기에서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죠. 이후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와중에 19-20 시즌 23라운드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링가드는 골키퍼도 기록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링가드는 리그 최종전 시즌 종료를 10초 남겨놓고 첫 골을 넣으며 시즌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을 넣었는데요. 이러한 부진에 이번 시즌 링가드는 FA컵 1경기, 카라바오컵 2경기 출전에 그쳤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료 170만 유로, 한화 약 23억 원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갔는데요. 링가드는 임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귀신같이 데뷔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링가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웨스트햄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두 번째 선수가 되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AC밀란에 입단한 마리오 만주키치입니다. 이번 시즌 AC밀란은 기적같은 전반기를 보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득점 행진과 리그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패배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AC밀란의 공격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14골로 팀 내 최다 득점과 리그 득점 2위를 기록 중이죠. 하지만 AC밀란은 이브라이모비치의 많은 나이에 따른 체력적인 어려움과 잦은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마리오 만주키치와 연장 옵션이 포함된 6개월 계약을 맺었는데요. 만주키치는 이전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등 빅클럽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12-13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트래블을 달성할 때 큰 공을 세웠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맹활약을 펼쳐 크로아티아의 사상 첫 결승 진출도 이끌었는데요. 이런 그는 카타르의 알두하일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2020년 7월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팀을 찾지 못했던 만주키치는 우승을 노리던 AC밀란에 입단해 다시 이탈리아 무대로 돌아온 것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첼시에서 AC밀란으로 임대 이적한 피카요 토모리입니다. 토모리는 첼시 유스에서 시작해 다양한 팀에서 임대 생활을 한 이후 1군에 자리 잡았는데요. 18-19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의 더비 카운티에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지휘를 받으며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더비 카운티에서의 활약으로 램파드는 첼시에 부임했고 토모리도 임대 복귀하면서 다시 램파드의 지휘를 받았죠. 이후 19-20 시즌 토모리는 프리미어리그 15경기와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렇게 토모리는 2021 시즌 더 많은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티아고 실바를 영입했고 실바와 함께 커트 주마가 주전자를 차지하며 토모리는 벤치로 밀려났죠. 게다가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안토니오 리디거에게도 밀려 5순위 센터백이 된 토모리는 이적을 원하는데요. 토모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곳은 AC밀란이었죠. AC밀란은 센터백 로테이션 멤버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설상가상 키에르가 부상까지 당하며 수비 숫자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자원을 찾던 AC밀란은 첼시에서 피카요 토모리를 임대 영입했죠. 임대 기간은 시즌 말까지로 2,500만 파운드, 한화 약 390억 원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토모리는 키에르와 로마뇰리에 이어 3순위 센터백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신트트라이던에서 포르티모넨스로 임대 이적한 이승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출신인 이승우는 이탈리아 세리에아의 베로나를 거쳐 2019년 8월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했는데요. 하지만 이승우는 팀 내에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 추정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13경기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피터 마이스 감독이 부임한 뒤로는 출전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있죠. 지난해 12월 13일 샤를 루아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 때 22분가량 뛴 뒤로는 최근 9경기에서 모두 결장했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받지 못한 이승우는 이적을 결심했고 터키와 스페인 2부 리그, 이스라엘 리브 일부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K리그의 수원 삼성, 전북 현대 등과 접촉하며 국내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하지만 K리그로의 이적에 실패했고 포르투갈 리그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결국 곤살로 플라타 영입에 실패한 포르티모넨스는 이승우를 영입했습니다. 이승우는 이번 시즌 종료까지 임대로 뛸 예정이며 완전 이적 옵션도 포함되어 있죠. 포르티모넨스는 이번 시즌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4승 3무 9패를 거둬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이적이 많아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선수들 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